얼마 전에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화제였죠. 정신병동의 각기 다른 환자들이 어떻게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조명한 드라마였는데요. 그 극 중에서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에 비유했던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부인과의 감기라고 얘기하는 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칸디다성 질염,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질염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산부인과 진료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디다 질염은 성접촉에 의한 질염이라기보다는 곰팡이 감염인데요. 보통 잠을 못 잔다든지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감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상으로는 외음부가 아주 심하게 가렵고 붓거나 자결감, 심하면 통증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부 찌꺼기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제 걸린다는 질염, 바로 세균성 질염입니다. 세균성 질염도 칸디다 질염처럼 성접촉에 의한 그런 질염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질 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세균총 농도가 바뀌면서 생기는 질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회백색의 끈적한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질은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좋은데 생리가 끝난 이후나 부부관계를 하고 난 이후나 입욕제 같은 비눗물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고 있으면 질 내부의 산도가 올라가면서 유익균이 좀 줄어들고 이러한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균성 질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트리코모나스 질염.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트리코모나스라고 하는 원충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질염입니다. 이 질염은 성접촉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고 또 점막 접촉을 통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트리코모나스는 젖은 수건이나 어떤 물체의 표면 같은 곳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성접촉이 없더라도 같은 수영장이나 같은 목욕탕을 사용하면서도 전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 같은 경우는 강력하기 때문에 방광이나 요도 쪽으로 이제 전파가 될 수도 있고 골반염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이제 반드시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 추가적으로 위축성 질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염이고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데 외음부가 너무 건조해지면서 가렵거나 자결감 같은 게 느껴지고 부부 관계를 하실 때 너무 아프거나 출혈이 나타난다는 소견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염은 성관계와 상관없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염과 성병이 같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하지만 무절제한 성관계는 질염을 유발하는 그런 부수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관계를 하실 때 콘돔 같은 걸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염으로 산부인과에 방문을 해서 질염 검사를 한두 번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보통은 STD 검사, 우리말로는 성매개성 질환 검사라고 합니다. 질에서 분비물을 채취해서 하는 검사 방법인데요. 보통은 질염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염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한 가지 질염이 강력하게 의심이 된다고 하면 검사 없이 치료를 바로 하실 수도 있지만 혼합 감염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임상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면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 의심이 되는 질염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요새는 PCR 검사라고 해서
질염의 원인균뿐만 아니라 어떤 자궁경부염의 원인균이나 성병의 원인균까지도 상당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이고요. 보통은 저희 병원에서는 질염 증상이 있을 때 이런 STD 검사를 하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잘 치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 목적으로 이러한 STD 검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어요. HPV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우리말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홀수년생은 홀수년도에,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궁경부암 검진 다들 잘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궁경부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게 바로 이 HPV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예방주사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예방주사가 바로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예방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PV는 사실 질염보다는 자궁경부암이나 콘딜로마 같은 사마귀 감염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HPV도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질염 혹은 성병과 좀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검사 자체도 HPV 검사와 STD 검사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질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PV가 질염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HPV에 대한 감염 관리도 질염과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감염 관리이니까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불편감을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무던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불편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참거나 병을 조금 악화시키지 마시고 병원에 미리미리 내원하셔서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불편감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하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